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 100% 국민 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전주 을의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종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종윤입니다. 제21회 총선이 4월 10일 날 치러집니다. 저는 전주 을 효자 삼천 서신 지역으로 출마를 하고 있고요. 청년 변호사, 청년 정치인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치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예. 저희 오시면은 치킨 드셔야 되거든요. 먹고 시작하는 네, 겁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좀 식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지? 배달이 좀 일찍 왔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순살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아내가 치킨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다. 튀긴 거 말고 구워서 나오는 그런 치킨집 있지 않습니까? 국땡 뭐 이런 치킨, 예, 그거 주로 시켜 먹고 있습니다. 어쩌다 정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나도 정치를 좀 해봐야겠다,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치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패가망신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래 변호사가 돼야겠다. 변호사가 되면 일단 수입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돼 있고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입법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대해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변호사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정치판에 뛰어들게 된 거죠. 오히려 정치를 먼저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이제 변호사가 그렇죠. 예. 가장 롤모델인 정치인 있으세요 혹시?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님이시죠. 왜?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꿔놓으셨고 그리고 정말 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도 또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연금된 상황에서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 초인류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겼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읍이 고향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엔 지역구 바꾸셔서 나오셨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소도시에서 정치하는 것에 대한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려움. 젊은 나이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기왕 정치하는 거 좀 과감하게 전라북도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전주을 지역에 과감하게 한번 뛰어보자. 뭐 별 고민 안 했습니다. 그냥 여기 뛰어들어서 내가 전주에서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정치 생활을 하고 우리 시민들께 좀 봉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역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이제 뛰어드시긴 하셨는데 전주을이 사실 엄청 어려운 지역구잖아요. 여기 본선에도 일단 국민의힘 후보, 진보당 후보가 다 이제 현역들이 버티고 계시고 지금 민주당 경선도 무려 5명이 지금 나서고 계시잖아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저는 뭐 100%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으로 이번 국회의원 당선되시는 분이 지역의원을 안정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정적으로 지역의원을 이끌어가면 다시 전주을 지역에서 민주당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처리하고 싶은 진짜 정말 간절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검찰청장 직선제라는 저희 1호 공약인데요. 그게 말 그대로 전국의 18개 시, 도에 있는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교육감 선거. 예전에는 교육감 선거 따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육감은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뽑고 또 교육에 대한 어떤 자치권을 갖고 교육 행정을 펼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법권의 일부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권, 행정권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만 사법권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 세 개가 완성이 돼야 말 그대로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도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지금 검찰이 말 그대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검찰청장 직선제가 도입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검사장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독립된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을 하고 어떤 부패라든가 권력 남용이 일어났으면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견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정말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벗고 가장 중요한 거 윤석열 정권과 같이 검찰권 남용으로 정권이 다시 탄생하는 거, 재창출되는 것을 반드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입법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구독자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방검사장 직선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가 먼저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제깜냥의 질문을 던집니다. 검사들을 믿으십니까? 직선제로 제2 윤석열, 한동훈이 나온다면 견제할 수단이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약간 이제 미국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도 뭐 수사와 기소 이제 거의 분리 단계에 갔었는데 뭐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검사장 직선제도 통과가 돼야 되고 공수처도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공수처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지금 형태는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는 게 검찰에서 기소권만 남겨두고 수사권을 뺏어가면 검찰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권만 미국은 이제 갖고 있는데도 걔네들 권한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의 힘을 완전히 뺀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제도를 통해서 검찰 권력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검찰을 뭐 허울 뿐인 정말 종이 호랑이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지방검사 직선제 그다음에 공수처의 이제 제대로 된 기능 살리기,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벽한 분리 이 세 개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뭐라고 꼽으세요?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세대 교체 그리고 검찰 개혁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거의 이제 공천이 파동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후보가 지금 살아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율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경험도 좀 미숙하고 뭐 돈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을 따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경선에서 통과를 해서 그리고 또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세대 교체를 또 이루고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저 같은 청년 정치인을 다시 발굴을 하고 또 키우고 또 이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당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도 해야 되죠.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 실패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권도 내주고 그랬었는데 검찰 개혁하는 데 있어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정말 직방이다. 예. 직방이다. 소위 말해서 예, 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반드시 제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정치 워낙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전북이 이제 인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치는 이제 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가 적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 대형 정치인들은 전부에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러면 전북 정치인들이 이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전북 정치인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본인의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역량을 키우냐? 재선, 3선, 4선 한다고 역량이 커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을 이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역은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공천만 받으면은 다음에 또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도 누가 되나?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있는데 각자 장단점 있고 누구는 저기를 한다고 누구는 저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서 계속 눈치만 보고 대선에 과감하게 뛰어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분이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를 안 돕고 있다가 마지막에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선이 된 다음에 그분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특정 후보, 정말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자, 우리는 이 후보를 밀겠다 해서 대선 후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정권 창출하고 그러면 그 대통령 되신 분이 내가 전북에 큰 빚을 졌어. 정말 전북에다 내가 뭐라도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년 정도 남았는데 자기 몸보신들만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후보 있으면은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 후보 적극적으로 대선 후보 만들어가지고 정권 창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선을 하셔야 하는데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좀 어떤 느낌들이 좀 드세요? 우리 이덕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같이 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국회의사당에 포크레인을 끌고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이제 변론을 무료로 또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정의감이 투철하신 분이고 당선이 되시면은 정말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성품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최영재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온화하고 좀 포용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분 이제 그 선거 사무실 밖에 보면 큰 판을 짜는 정치인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시면 정말 큰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시고 우리 양용수 의원님도 뭐 서울에 있다 내려오시긴 했지만은 꽤 활동을 하셨어요. 적게 하신 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내려오셨는데 그동안 전주 시민들하고 많이 이제 보대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은 정말 전주하고 전라북도 예산을 꼼꼼하게 챙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전문가로서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전주 민주당 후보 경선에 인재영입과 함께 이성윤 검사장이 이제 등판을 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져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활동을 좀 전주에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뭐 전주에 내가 출마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예전부터 좀 내비치시든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경선 발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 출마하겠다. 나 좀 뽑아줘라. 그리고 뭐 윤석열로부터 뭐 전주 시민들이 나를 지켜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공감하기 어렵고 후보자로서는 좀 난감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들보다 내가 더 나은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해 이제 44살로 이번에 전라북도에 출마한 후보들 중 제일 젊습니다. 작년에 전주을 지역에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강성희 의원이 됐었는데 근데 강성희 의원이 진보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수 정당으로서 굉장히 핸디캡인데 저는 그분이 당선된 게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 그러니까 젊잖아요. 젊고 또 신선하고 뭔가 기존 정치인과는 다르다 이런 새로운 느낌을 인물.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전주 시민들이 이제 과감한 선택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도 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보다 더 젊고 더 새롭고 더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더 능력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올라가야 본선에서 넉넉하게 안정적으로 승리합니다. 뭐 다른 후보님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지만 다른 후보님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본선 가면 경쟁력이 정말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과 관련된 공약들 혹시 좀 대표적인 것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전주천, 삼천천을 뭐 사람과 물이 공존하는 어떤 길 이런 것들로 좀 만들겠다는 뭐 공약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체증 문제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북권 교통체증 문제는 너무 유명한 문제들이고 시민들이 실적으로 이제 불편을 많이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이어서 황방산 터널이라든가 정렬임로 숫고개로 확장 뭐 이런 것들 공약으로 이제 좀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미 전주시장 선거할 때 공약으로 더 나왔던 것들이고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젊은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MZ 세대와 X 세대를 전주에 붙잡아 놓는 게 결국은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030 청년 집중 지원 사업 말 그대로 청년들이 뭐 주거 요건이라든가 뭐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요건,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주를 떠나는 것들인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공약들을 좀 내세웠고요. X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육아라든가 보육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 좀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전주에서
살고 결혼하고 애도 키워봤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없거나 좀 지원이 좀 얕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공약도 또 많이 내세웠습니다. 자, 구독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따올 능력 되나요? 맨날 국힘 욕해봐야 예산 못 따오면 일 안 한 거랑 똑같은데 맨날 현 정권 욕만 하지 말고 예산 따올 방법 좀? 이라고 하셨네요. 네. 말 그대로 당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전부 국회의원이 예산 따오겠습니까? 절대 못 따옵니다. 얘기해봤자 저기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데고 저 국회의원은 몸보신만 하는 국회의원이야. 우리가 왜 저 국회의원 말을 듣고 예산을 줘야 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선 때 정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고 또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우리 전라북도 예산 좀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때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와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청년 변호사, 청년 정치인 고종윤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전주을 지역, 효자 삼천 서신 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저 청년 정치인 고종윤 이번에 전주을 지역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젊고, 좀 더 새롭고, 좀 더 기존 정치인과 차별되고, 좀 더 능력 있는 거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저 고종윤을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과 국민의힘을 꺾고 당선되겠습니다. 본선 필승카드 고종윤입니다. 그 일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재밌게 들었고요.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님은 혹시 아빠가 선거를 나가는 걸 알아요? 걔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아빠 TV 나온다, 플래카드 붙었다 뭐 이 정도. TV에 왜 나오는지는 모르고. 모르죠. 이해 못하던데요.